자, 안녕하세요. 예, 제 이름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예, 민법을 강의하는 박문호 선생인데요. 이게 이제 방문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문호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쪽에 회장님 손자가 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 내 이름을 따서 뭐 지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냥 민법 강의하는 박문호 선생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도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강의를 25년째예요, 지금이. 25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 제가 생각하는 그 합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학문이라면 또 다른 건데 시험이니까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지 공부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시험 공부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시험에 합격하는 노하우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서 일부러 서울 코엑스 안 가고 일로 왔습니다. 거기는 가봐야 뭐 내 말 듣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공인중개사 공부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어려운 게 양이 많아서요. 양이.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사실 아닌데 분량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6과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험 볼 때는 5과목이지만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강의하는 민법도 그렇고 저 뒤에 계신 공법 선생님 공법도 그렇고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양에 치여가지고서 이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공부하는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다.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운 건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면 아, 그 얘기가 그 얘기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양이 많으니까 뭐가 문제예요? 좀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지나면 잃어버리고 저 조금 보고 있다가 또 지나면 또 새롭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설명해도 강의하듯이 해요.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반복도 좋은 얘기인데 양이 많으니까 일단 줄여야죠. 양이 많으니까 일단 양을 줄여야죠. 분량을 줄여야죠. 줄여야 산다. 네? 늘리면 죽는다. 양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은 양이 늘리는 과정이 아니고 공부하는 과정은 양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어떻게 돼요? 양이 늘어나요. 처음에 시작할 땐 책이 2권 갖고 시작하거든요. 입문서 2권. 근데 나중에 가면요. 2박스 나와요. 2박스. 그러니까 2박스 나오면 떨어져요. 공부할 게 2박스니까. 근데 1박스 나오면 붙어요. 그러니까 양을 늘리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양을 일단 줄여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을 해야지. 양이 많은데 어떻게 반복을 해요? 그 많은 거를.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은 뭐 하는 과정이다? 양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양을 늘리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책을 볼 때도 갈수록 어떻게 돼요? 책이 얇아져야 되죠? 응? 근데 갈수록 책이 두꺼워지면요. 공부할 게 많아지니까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줄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제가 강의하는 민법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왜냐면 우리 맨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매매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하고 할 때 다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어렵냐면 국어가 어려워요. 국어가.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국어. 용어가 어려워요. 요것 때문에 자 이걸 해결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이해해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해. 이해해야 된다. 암기해야 되냐 물어보면 다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왜 이해는 왜 안 해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왜 이해는 안 해?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둘 다 해야 돼요.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고 둘 다 해야 돼. 왜? 여러분들은 뭐 공부하는 거냐? 시험 공부하는 거잖아요.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결국은 외울 거는 외워야 돼요.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해야 돼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는 건데
이해는 어디서 하는 거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얼굴 보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수업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혼자 책을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해하려고 수업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암기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죠. 그렇죠? 이 암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복해야죠. 반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줄여야 된다니까요, 양을. 양이 많으면 그걸 어떻게 반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양을 줄여놔야, 그게 1번이에요. 양을 줄여놔야 이걸 하는데, 이해는 저하고 수업 시간에 같이 하시면 돼.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동영상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동영상은 절대 실제 강의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업을 들으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뇌를 같이 쓴다고 같이 동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폭이 훨씬 더 깊어요. 근데 동영상을 보는 거는 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강의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실강을 대체하려면 동영상을 3번 이상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근데 동영상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야, 그거에. 앉아서 그거 보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학원에 나와서 쭉 다른 사람 공부하는 거 보면서 자극도 받아가면서 따라서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지. 근데 이제 편하잖아, 일단, 동영상이. 안 가도 되고 집안에서 이렇게 하면 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편하니까 안 하죠. 편하니까 집에서 보다가, 누구 또 딴 거 전화 오면 또 딴 전화 받아야지. 수업 시간은 그게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동영상 볼 때 집에 있을 때는요. 오늘 좀 날씨 한적고 피곤하면 또 안 봐. 그렇게 한번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요. 밀리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시간 내에 나와서 학원에서 시킨 대로 쭉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 사실은. 공부하는 방법으로는요. 그래서 이해할 것이냐, 암기할 것이냐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강의하듯이 한다니까. 강의하듯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돼요? 예,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이해하고 암기 둘 다 해야 되는데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또 틀렸어요.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용어가 뭔 소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용어를 외워야 돼요, 용어를. 용어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 커리큘럼 보니까 이제 입문과정이 있는데 입문과정 아니면 이걸 할 시간이 없어요. 왜? 바로 1월달부터 본게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11월, 12월 달, 입문인데 뭘 입문을 하냐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입문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입문에서 용어를 알고 와야, 그래야 내용이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그걸 꼭 하셔야 돼. 우리가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제일 먼저 랭귀지라는 게 먼저 있어요, 랭귀지. 랭귀지 코스라는 걸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들은 랭귀지 코스를 먼저 거치는 과정이 그게 이제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 과정에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런 걸 기본적인 걸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1월 달서부터 이제 본게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월 달서부터 시작하면요. 또 밀리잖아요. 그럼 1월 달에 다시 뭐 해야 돼? 용어 해야 되잖아. 1월 달에 용어하면 본 공부는 3월 달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다시 그대로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요 용어 문제가 다 심각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해. 이거는 민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의 문제다. 국어의 문제. 올해 시험 문제 어려웠거든요. 국어가 어려웠어요. 민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국어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암기를 먼저 하셔야 단어가 외워질 거 아니에요. 단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단어를 바탕으로 뭘 하실 수 있어요?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문장이 독해가 되잖아요. 근데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장 독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바닥에 뭐가 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뭘 미천으로 해야 되는데 그 미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해가 되겠냐고.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내용은 안 어려운데 우리 시험이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가 어려워요.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셔야 돼.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시험 보는 건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친해져야죠. 문제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문제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하고 친해지려면 자꾸 봐야죠.
자꾸 봐야죠.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오해를 많이 하시냐면 이런 오해를 많이 하세요. 내가 이론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 이론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면요. 문제 못 풀어요. 이론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거꾸로 문제를 풀어서 이론을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론이나 문제나 달라요, 사실은. 내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론 있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있어요. 이론하고 문제하고 시험은 다 다르다. 별개다. 별개다.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영향을 미치지 않냐면 이론은요.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 그냥 평면적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말을 바꿔서 함정을 파놨잖아요. 말을 바꿔서 함정을 파놨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착해가지고서 그 함정이 자꾸 잘 빠져. 함정을 기가 막히게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수님들이 평생 이것만 했잖아요. 아니 평생 그것만 한 사람이 얼마나 함정을 잘 파겠어. 함정을 딱 파놓으니까 함정인지 모르고 우리가 자꾸 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시험은 또 왜 틀려요? 얘하고 얘하고는 왜 틀리는 거예요? 얘는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아니 문제 푸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풀면 하루 종일 풀 수 있는 거지만 얘는요.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서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뭐가 돼야 돼요?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그래서 빨리 팍 찍고 넘어가야 돼요. 빨리 팍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연습이 안 되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응? 제 과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민법이 조금 어려웠어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왜 어려운지 왜 문제가 어렵다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시더라고. 이유를. 응?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민법 문제에서 사례 문제가 올해 갑자기 14문제가 나왔어요. 14문제. 가불병 있잖아요. 가불병. 가불병 물어보는 게 14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정형 문제, 부정형 문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어렵겠어요? 틀린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어렵겠어요? 옳은 것을 찾으라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는 이래서 아니고 얘는 이래서 아니고 얘는 이래서 아니고 얘는 이래서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잘 몰라도 얘가 답이다.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 때문에 뭐가 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외워가지고서 얘가 이제 1번이 답이 되는 게 이게 누가 또 할 일 없는 사람이 또 그것도 엑셀로 쫙 뽑았던데 국가고시 답은요. 이게 안배가 돼 있대요. 1번이 답이 20%, 2번이 답이 20%, 3번이 답이 20% 이렇게 돼 있대요. 누가 횟수별로 해갖고서 엑셀로 쫙 뽑았더라고. 할 되게 없는 사람인데 쫙 뽑아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될 확률이 20%니까 5번까지 다 읽을 확률도 2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가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2번 읽죠? 1번이 답이면요. 2번, 3번, 4번, 5번 읽지 않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답이라는 것에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2번 또 읽죠? 아닌 것 같아. 그래서 3번 또 읽죠? 유혹에 넘어가요. 넘어가서 고쳐갖고 틀려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고치면 안 돼. 처음에 생각한 게 본인이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쳐갖고 틀린다니까? 그럼요. 처음에 맞았는데 고쳐갖고 틀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그렇죠? 1번이 답이면요. 딱 찍고 딱 넘어가야 되잖아. 왜 못 넘어갔어요? 왜 못 넘어갔어요? 암기가 안 돼서. 그렇죠? 그게 답이라는 건 확신이 없잖아요. 답이라는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2번 또 보고 3번 또 본 거 아니에요. 답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암기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암기는 왜 안 했어요? 반복을 안 했으니까. 암기하려면 반복을 해야 돼. 왜 반복은 못 했어요?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니까. 모든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양이 많으니까 할 게 많으니까. 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못한 거죠. 그리고 양을 줄여야 된다니까. 양을 계속 줄여나가야 돼요. 근데 양을 줄이라고 했더니 처음부터 줄이더라고. 처음부터 줄이면 돼요? 안 되지. 나중에 줄여가는 거지. 처음엔 기본서를 봐야지. 기본서를 봐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그냥 문제집으로 이렇게 요약집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그런 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쪽에서 얘기할 때는 야매라 그래, 야매. 이게 강의가 정통이 있고 야매가 있어요. 야매가 일단은 땡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땡기잖아. 그렇죠? 일단 야매가 편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양이 더 많아져, 그게. 다 외워야 되니까 양이 더 많아진다고요.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얘기를 하려면 문제를 일찍부터 푸세요. 아끼지 마시고 일단 기본서 나오면 제 자랑 하나 해야 되겠다. 저 방문각 기본서 저자가 저예요. 네, 민법 기본서 저자가 저예요. 그 뒤에 보면 저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뒤에 가보면 이렇게 맨 뒤에 판권 있는데 연구 지필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한 20명 쫙 써 있어.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 있죠? 요 맨 위에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인세 받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저자야. 이 사람이 저자예요. 응? 그래서 원고 다 넘겨줬어요, 이미. 응?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본서를 몇 년째 쓰고 있냐면 7년째 계속 내가 쓰고 있는데 다른 애들 보고 갖고 와서 써라 그래도 지금 쓸 사람이 없어서 제가 쓰고 있는데 기본서에도 문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 2월달에 그거 풀어요. 기본서에 다 문제 있잖아요. 그거 어차피 또 나중에 문제집 또 나오잖아요. 뭐 기본서 문제 아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새로 책 살 필요도 없어. 기본서에 있는 문제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본서에 있는 문제 상당수 부분이 어떤 문제겠어요? 기출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출문제니까 그거 푸시는 거야 그냥. 1월달서부터 나는 문제 풀어라. 문제를 가지고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런데 막 추상적으로 막 써져 있어. 감이 안 잡히는데 문제를 한 문제 딱 풀어보니까 아 이거구나. 아니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을 길게 막 조면 또 말이 어려워 계속. 근데 말 어려운 거 보느니 착 문제를 탁 풀어보니까 아 야가 갸구나. 아 그럼 차라리 그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빨리 일찍부터 푸는 게 나는 중요하다. 문제를 일찍부터 문제 일찍 풀어라 일찍.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게.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시험 보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시험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문제집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점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모든 문제집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가 먼저 있죠. 그 다음 밑에 이제 1, 2, 3, 4, 5라고 나오죠. 요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지문이라고 불러요. 지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 5개, 오지선다형 시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문이라고 그래요. 자, 요 지문 밑에 바로 뭐가 나오죠? 해설이 나와요. 문제집에 보면. 해설이 나오고 맨 밑에다가 이제 줄 하나 찍 긋고 뭐가 나와요? 정답이 나오죠. 아, 문제집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답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가리고 풀어야죠. 밑에 해설하고 정답을 가리고 풀어야죠. 아, 그래야 문제를 푸는 거지. 그렇죠? 근데 사람의 심리는요, 편한 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뭘 봐요? 정답을 봐요. 정답을 보고 해설을 읽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뭘 알고 있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뭐야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애매한 상태가 돼. 애매한 상태. 애매한 상태가 돼서 시험장에 가보면 시험장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문제만 있어요. 그 밑에 해설도 없고 정답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시험을 보는 거다. 시험을. 그래서 꼭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뭐 점수가 안 나오면 뭐 기분이 나빠갖고 안 보고 기분이 나쁠수록 더 봐야 돼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고 시험을 봤을 때 만약에 자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멘붕에 빠졌다. 멘붕에 좀 빠져봐야 돼. 실제 시험장 가서 멘붕에 빠지는 것보다는 미리 먼저 몇 번 경험하고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실제 시험장 가서 여지까지는 한 번도 안 그랬는데 느긋하게 문제 푸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 멘붕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없는데. 근데 이전에 멘붕에 한두 번 빠져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미 경험하고 면역주사 예방주사 맞고 간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당연히 미리 빠져본 사람이 낫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시험을 보라 그러냐면, 자, 시험을 보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채점하잖아요. 얘는 맞았고, 얘는 틀렸고, 얘는 맞았고, 얘는 틀렸고. 그렇죠? 처음에는 많이 틀리면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틀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걸 틀렸다. 물론 이건 맞았지만 다음에 또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 그렇죠? 재수없게 찍어서 맞은 것일 수도 있어. 근데 틀린 거는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틀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입력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 바로 잡아줘야 돼. 바로 잡아주려면 틀린 문제를 적어도 3번에서 5번은 반복해서 풀어줘야 완벽하게 자기게 돼요. 나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 번 틀린 문제를 다음에 안 틀리면 그 시험은 무조건 붙는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겠어요. 근데 한 번 틀렸던 문제를 다음에 안 틀린다 이거예요. 그럼 시험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틀렸던 문제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짜증도 나는 거고 스트레스도 받는 거잖아. 내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실험을. 1, 2, 3, 4, 5가 있죠? 틀린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답이 1번이에요. 처음에 분비를 냈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었어. 네? 1번이. 근데 이 사람이 2번 찍어서 틀렸어요. 2번 찍어서 틀렸어요. 다음에 똑같이 냈어요. 지문 순서만 바꿨어요. 2번을 4번으로 보냈어. 레이더가 달려갖고 또 4번으로 쫓아서 또 틀려. 지난번에 2번 찍어서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틀린 이유를 정확히 모르니까 다음번에도 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거든? 왠지 얘한테 정이 가요. 그렇죠? 느낌이 얘가 꼭 답인 것 같아. 그래서 또 찍는 거야. 그럼 또 찍으면 또 뭐예요? 또 틀리는 거야. 무슨 불나방이야? 왜 자꾸 뛰어들어 거기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틀린 거를 정확히 알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에 또 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번 틀린 문제는 딱 따로 뽑아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게 좋다니까요. 시험을 보면 다 이렇게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적어도 3번에서 5번 반복해서 확실하게 자기 걸 만들어 나가면 이게 점점 쌓여갈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는 20개 틀렸어. 처음에는 40문제 중에서 20개 틀렸어요. 근데 다음에는요. 22개 틀리고, 그러니까 18개 틀리고, 17개 틀리고, 15개 틀리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게 딱 30개를 맞았다 이거예요. 우리 40문제잖아요. 민법 같은 경우. 30개를 맞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점수 수준이 계속 유지가 돼요. 안 떨어져. 갑자기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항상 그 수준을 유지해. 왜? 일정 수준에 달했다는 거거든요. 일정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수준에 딱 도달하면 그럼 실제 시험에 가서도 안 떨어져요. 딱 그 수준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게 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좋아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좋은 게 민법은 1차 과목이니까 이게 일정 수준 올라가면 2차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차가 안 돼. 그럼 2차 공부에 집중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하시는 게 좋아요. 일찌감치. 근데 나는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지금 무슨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는 거죠. 시험 공부할 때는 일단 첫 번째가 뭐예요? 대답 안 해요? 양을 줄여야 산다. 내가 살려면 일단 양을 줄여야 된다. 의사가 그러더라고. 너 당신 살려면 살을 빼라고. 그러니까 줄여야 산다고 줄여야.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해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된다니까요. 둘 다. 뭘 먼저 해야 돼요? 암기를 먼저 해야 돼요. 암기가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 그렇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는 거다. 세 번째 뭘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 그렇죠? 언제부터 풀라고요? 1월 5일부터 푸세요. 1월 5일부터 아끼지 말고 풀 문제 많아. 무진장 많아요. 우리 시험이 이제 내년에 몇 회인지 아세요? 30회예요. 그럼 기출문제가 29번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출문제가 29번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쌓여 있어요. 그렇죠? 풀 문제 많아요. 많으니까. 응? 먼저 1월 5일부터 문제 푸세요.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시험 보는 거다. 시험.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시라고. 모의고사 봐서 멘붕에도 좀 빠져보고 점수가 안 나왔다. 한번 이제 좀 내가 이거 이제 포기할까? 막 이런 마음도 한번 먹어보고 스트레스도 한번 받아보고 그게 공부하는 과정이 다 그런 거지.
하정우가 광고하는데 라면 광고하는데 그러세요. 라면이 왜 맛있냐고.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도 막 익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으니까 라면이 맛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아니 꽃길만 쫙 뿌려져 있으면 누구든지 그걸 다 갈라 그러지. 안 그래요? 시험 공부하는 과정은 아무튼 다 괴롭고 스트레스. 원래 수험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존재가 어떤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졸린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하세요. 일찍부터 시험에 강해져야 돼. 제가 강조하는 거는 시험에 강해져야지 시험에 합격을 한다. 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